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컬러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도 시장 자체는 괜찮은 큰 모습이었는데 지수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체감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이제 시세를 강하게 끌고 갔던 그런 쪽보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외적인 쪽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가 월요일 날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화요일과 그리고 금요일까지 해서 어느 정도 강세가 유지되긴 했지만 숨고르기 양세 좀 보여주다 보니까 21선과의 이격이 105% 미만으로 들어왔다가 들었다. 우선 과열이란 부분은 약간은 해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11월 달에 상승률, 월간 상승률로 보게 되면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MSCI 리밸런싱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 12월 달 시장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 자체가 2600 지수가 뭔가 좀 잘못됐네요. 2635포인트인가?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수프의 강세로 끝났다. 이렇게 된 거였고 거래대금 자체는 12조 6천억이었으니까 거래대금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조대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 됩니다. 외인들의 매수 규모는 크지 않았다지만 여전히 매수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에서가 여전히 매도세를 보인다 됩니다. 다만 기관에서의 매도 규모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는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약 1,000억 가까운 매도를 보여줬다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 됩니다. 일단 선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0.2% 정도 상승하면서 352.6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되고요. 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도 매수 여전히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900계약 정도를 매수했고 그래서 누적 매수가 만기 이후로 45,500계약까지 늘어났고 롤오버 포함할 경우는 63,000계약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를 그대로 이어간다가 됩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2% 정도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강세를 띠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거래대금은 비슷하다 정도 되는데 1% 이상 상승하면서 885선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다 되고 외국인의 매수 자체가 코스닥이 더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인데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3,400포인트대를 올라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된 것이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중국 공업기업에 대한 경상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 됩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코로나 문제를 먼저 발생했었고 그리고 나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었다 되는데 그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10월 달까지의 누적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보였다.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은 코로나에 따른 영향 자체를 완전히 회수했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다 되고 외국인들이 다시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수세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49억 위안 정도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흐름 동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S&P가 0.1%, 그다음에 나스닥이 0.3% 정도 선반영이 되었었고 이제 미증시는 오전장만 열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0.13%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이 0.9%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과 S&P 지수 모두 신고가를 나타내줬다 됩니다. 우선 이제 모멘텀이 된 쪽에 연말 쇼핑 시즌인데 오프라인 쪽에서는 사실 거의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부분 변동이 없지만 온라인 쪽에서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이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추가로 완화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승을 끌고 올라간 것이 거의 테슬라 효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슬라가 이제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 먼저 출시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되고요. 업종 내에서 이제 성장이나 가치 이쪽을 보게 되면 성장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가치 쪽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세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그다음에 자동차, 테슬라와 자동차 부품, 그 전자상거래 쪽, 반도체라든지 통신 소재 산업재 이런 쪽이 강세를 띈 반면에
원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회의를 앞두고 유가가 소폭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소폭 하락했고요. 호텔이나 여행 그리고 금융, 그 운송 이런 쪽은 약세를 보였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제 20선 초반대까지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소폭의 이제 하락으로 결국 끝났다 정도.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 45불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가 되고요.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1.47% 상승폭을 더 나타내줬다 되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도 역시 강한 상승이 이어졌다 됩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92선을 깨고 나서 91.8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더 내려갈 거냐 이 부분이 있고 원달러 환율은 1,105원 그래서 1,105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어진다 그러는데 1,100원을 깰 거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중국 지수 중국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지수 같은 경우가 앞전에 상승을 강하게 했을 때가 18주 동안 상승했고요. 그 18주 동안 조정을 했었다가 이제 11월 중순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오늘 빼고 5.7% 정도 올라왔다 그러는데 모양으로 보게 되면 상가 패턴의 상단 자리를 돌파를 지난주 했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지지테스트를 받아준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다 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고가 라인대 3,450이라는 자리대를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은 연내 무난히 돌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있는데 뭐 경제 지표야 앞전에 워낙에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중국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고가 돌파가 나오느냐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가 이제 20이라는 자리대 초반을 실질적으로는 장중에 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는 약 12% 정도 급락을 했다 되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빠지고 되돌림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다 되는데 변동성 지수가 이제 예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기 전에는 보통 18에서 20 정도 자리대가 고가에 있는데 이 라인대를 이제 완전히 이탈하느냐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이탈한다 또는 이 라인대에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변동성 자체가 축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이 주간 기준으로 볼 때는 약 2.96% 정도 상승을 했다 되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고가를 넘어가느냐가 부분이 사실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넘어왔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이 좀 작다 이 부분이 있고 나스닥에서도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고가를 못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강세에 뛰었다 되죠. 그러니까 이 강세의 배경이 뭐냐면 테슬라 효과가 상당히 컸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소비 시즌에 맞춰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쪽에서도 강세를 띠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반등하지 못했었던 기술 쪽, 중소형 쪽에서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2.96% 정도 상승했다 되는데 실제로는 강하게 올라가고 2주 쉬고 넘어갔다 되는데 이 상단 자리대에서 지지테스트는 또다시 한 차례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S&P 지수인데 S&P 지수는 이제 2.27%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나스닥보다는 조금 약하다 이 부분 동일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시 신고가를 나타냈다라는 부분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는 앞전에 먼저 돌파를 하고 지지테스트를 받아주고 상승이 나타난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짧은 마디를 볼 때는 이 박스권 마디폭 하나가 열린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3,750포인트 전후 약 3% 정도가 남아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냐 성장이냐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지난주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서 가치냐 성장이냐라고 할 때 어느 정도는 서로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성장 대형 ETF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상승폭 자체가 2.56%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데 성장 ETF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가 지금 현재 괴리가 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제 성장 ETF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괴리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대형 ETF 같은 경우는 고가를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같은 경우 오히려 넘어간 그림을 보여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시총 최상위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반등이 못 나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테슬라 효과가 더 세냐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나머지 못 올라간 쪽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나중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2.82% 정도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치나 성장이나 거의 비슷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가치 ETF 같은 경우는 앞전에 고가 라인대를 여전히 저항으로 현재는 인식하고 이 라인대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가 추가적으로 상단 자리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보도카죠. 금요일날 지수를 보게 되면 금요일날 지수 자체가 0.29%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다 됩니다. 다만 코스닥에서가 1.26% 상승했고 중형과 소형이 대형보다는 확연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업종 전체를 볼 때는 이제 금융이라든지 철강, 의료,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는 소폭의 약세 또는 하락을 보여줬다 된다. 그 외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쪽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부 업종 내에서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한미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2차 전진에서도 LG와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앞전에 먼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그때 상승하지 못했었던 2차 전지 중대형, 소형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대형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그리고 건설은 전반적으로 소폭 강세를 띄었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수 상승보다 체감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가 앞전에는 시총 최상위가 끌고 갔었다면 그보다 조금 밑에 있는 쪽에서가 강세를 띠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 매수 규모가 좀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100억 이상 상당히 많이 샀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죠. 근데 가장 많이 샀다가 된 쪽이 앞전에 여기 구간대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그 외적으로 LG와 삼성 SDI 이런 시총 최세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융 같은 경우 세트로 헬스케어를 상당히 많이 샀다 되고요. 그다음에 SK케미칼 같은 이제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여서 제약 쪽. 그다음에 두산 중공업도 많이 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350억 정도 들어왔다 됩니다. 그 2차 전진에서 이제 소재 쪽을 담당하는 LNF라든지 첨보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쪽이 역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도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 포스코케미칼이나 한미약품 같은 아까 이제 강세 띄었던 일부 업종 종목군들이 좀 더 매기가 강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기간인데 기간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1,000억을 팔았다 되죠. 그러니까 앞전에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먼저 신고가를 보여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보여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업종 사이클에 따라서 들어왔느냐 배당에 따라서 들어왔느냐 성향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최근 들어서 매도가 커진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삼성화재라든지 포스코라든지 KTNG, 한국금융지주,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전반적인 매도가 좀 나타났다 됩니다. 다만 종목별로 매도 자체가 역시 규모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간인데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은 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한미약품이 들어왔고요. 삼성화재라든지 LNF, 삼성전기 같은 이제 IT 내에서도 이제 IT 2차 전진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쪽이 강세를 띄었다 되고 그다음 건설도 일부 들어왔다 되고 통신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기간에서 매수가 강하게 이익된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은행이라든지 증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보여준 반면 통신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배당주인데 그동안 시장에서 소했던 부분에서 매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간인데 기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팔았고요. LG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를 팔았고 그리고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같은 역시 은행도 판다가 되면서 많이 올라간 쪽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주차 수급 동향인데 거래소 같은 경우 결국 외인들이 2조를 다시금 사는 모습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11월 첫째 주, 둘째 주가 2조대 전후를 샀고 그리고 3주차가 됐을 때는 2조가 안 된 1조대 정도를 샀었는데
지난주는 다시금 2조대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11월 달 한 달 동안의 순 매수 규모가 역시 역대 최대치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매수를 보여줬다 되죠. 반면에 기관에서가 상당히 많이 팔았다 되죠. 그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 연기금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역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들어왔다 되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400억 정도 들어왔다 되고요. 기관은 역시 매도했다는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고를 하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매 규모가 크지 않은 형태 그대로 간다가 되겠죠. 그다음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4,700억 계약 정도 사면서 선물주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확대하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사게 되면 이거를 하루나 이틀 장중에 소화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만기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동의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체적으로 주간상에서의 등락을 보게 되면 우선은 거래소 같은 경우가 3.13% 그리고 대형이 3.45% 상승했다가 되고요.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 같은 경우는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1.7%, 중소형이 1.5, 약 1% 정도 상승했다 되면서 어느 정도는 대형을 조금은 따라갔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세를 띈 업종은 역시 조선과 기계 쪽에서가 상승이 강하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는 강세가 띄었던 것이 에너지화 쪽에서 정유화, 2차 전지 그리고 IT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강세 띄었고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도 같이 강세 띄었기 때문에 IT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되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주간으로 볼 때는 건설이 꾸준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증권 역시 국내 증시가 신고가를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강세를 띄었고요. 그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리온 이쪽에서가 주가를 좀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통신 역시 지난주에는 결과적으로는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업종 역시도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자체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내수 쪽에서는 약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종합주가지수 주간 기준 보도가죠.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한 달 동안에 약 16.16%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드문데 실제적으로 상승을 어떻게 했냐면 첫째 주에 아주 강하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2에서 3%대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줬다 되죠. 그래서 105라는 이격적인 이격도를 볼 때 과열 구간이 넘어가면은 한 번 강하게 튀고 옆으로 횡보하고 강하게 튀고 옆으로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2에서 3%대의 상승을 보여줬고 일간 기준으로는 강한 상승, 숨고르기 조정 이 부분만 이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고가랄 때 다 넘어갔다는데 이제 남아있는 지지 테스트를 나중에 한번 받게 되면 2585에서 2607포인트 직전 고가라인 때 한 번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서 아직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따라간다가 됐죠. 그래서 코스닥도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제 주간 상승률로는 1.77% 올랐는데 한 달 동안 11월 달 동안의 상승은 약 11.7%이기 때문에 대형보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따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코스닥이 더 많은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동의하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매물대다라고 하는 자리대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매물대가 실제로는 915포인트 전후 여기까지가 마지막 매물대인데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연락 보도가죠. 이제 12월 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2월 달은 2020년 올해 시작에 마무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을 원래는 이제 2차 목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워낙에 더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수 자체가 크게 빠진다라고 볼 만한 지표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부분과 제가 보는 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 우선은 11월 달 증시 자체가 역대급 상승이다라는 부분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국내 증시가 더 강하다 이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나타나줬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펀드 자금 역시도 글로벌 펀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 모두에서 341억 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주 같은 경우는 122억 불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많은 자금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원래 12월 달은 전통적으로 기관의 배당 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 1월 효과를 기대하고 먼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현재는 이 부분이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 즉 기관의 배당 투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대치가 먼저 올라오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차 목표치 동일합니다. 그래서 2670에서 2730포인트 정도 비슷하고 날짜 역시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이 구간대에서 마무리하자 정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목표 주가를 높였는데 원래 2차 목표치가 885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 라인대를 지난주 왔다는 점에서 마지막 매물대 여기를 왔는데 이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는 조금 쉴 거냐 정도가 있는데 신용 잔고를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불안하다라는 건 똑같은데 코스닥과 코스피와 킴맞추기로 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이어진다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업종은 이제 시세가 들라온 쪽을 마무리 더 본다 이런 관점도 있는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건설 철강 늘 앞전부터 얘기를 했던 쪽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살 수 있는 여력이나 신규 지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외적으로 은행이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익 극대화 전략, 즉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자는 전략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주 하나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 12.35% 종가로는 68,200원이 고가였기 때문에 조금 뭐 올라왔다 되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목표 수익 마진 노선을 상향시켰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 좀 빠졌다 되면서 25.5% 정도. 현대건설이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온다는데 8.6%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수익 마진 노선을 조금 더 상향시킨다. 그래서 33,300원을 수익 마진 노선으로 상향시켰다 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비슷하죠. 3.96%. 그 다음에 현대차가 1.4, 그 다음에 현대위아가 0.4% 정도. 아직까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머지 그대로 전략 동일하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MSCI 리밸런싱 있긴 한데 그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거의 전망이 되고 이제 12월 달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샵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